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과 자주 접견을 해왔고 또 석방되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윤상현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윤 의원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예. 이제 지인분들한테 좀 이번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오랫동안 53일인가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영화의 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셨기 때문에 건강 이제 이런 검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이제 통화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좀 돌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구치소에도 같이 계셨고 뭐 모시고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좀 전해져 있는 상황인데 윤 의원님에게 특별히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 저는 뭐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이제 그 안에 계실 때 소통을 해 왔습니다. 왔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김종 목사로부터 성경책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2차례 걸쳐서 기도문도 드렸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제가 드린 기도문을 아침마다 기도하셨다고 매일 성경도 읽고 또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특히 많은 걸 배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주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많은 걸 배우게 됐다. 제가 1월 15일 날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관저에서 동영상을 찍으십니다. 한 3분 30초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구절에 보면 불법을 자행하는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야, 이렇게 무도하게 수사한 경우는 처음이다. 수사도 하고 영장을 저런 식으로 불법 영장을 갖다 오고 이것을 집행할 때도 완전히 형사소송법 110조 이 군사상 기밀 장소에 대해서는 수사할 때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요. 승낙을 얻지 않은 가운데도 불법적 영장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엄청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옛날 검사 시절에 많은 분들을 이제 구속하고 기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본인이 느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참 가까운 분들 중에 이제 구속되셔서 있던 분, 친한 분들 얼굴이 다 떠올라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수용생활을 했고 또 이런 것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 구속 기소의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의식을 갖고 알겠습니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윤 대통령이 저희가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차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걸어 나와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다른 뭐 조언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뭐 비서실장 또 의원들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헤어진 거였는데 제가 뒤에 따라가는데 갑자기 또 그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바로 전에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시면서 이 뜻을 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90도로 저기 인사하시는데 막 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 시민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좀 제 느낌에는 이 눈물을 꽉 참고 입술을 꽉 깨물 듯한 그런 표정 그런 걸 간간히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은 거기서 이제 직접 말씀하고 싶었는데 뭐 무슨 이 마이크나 뭐 이런 시설이 안 되니까 그냥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이제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나가시면서 거기에 쓰셨습니다. 또 관저 들어가실 때도 보니까 거기 그냥 들어가시고 하는데 또 내리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또
악수하시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 김동동 위원장, 박종준 위원장 이런 분들 의시해서 하고 있는데 음. 거기 분들이 한 40, 50분이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이제 들어가시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대단히 감사한 마음 또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겸손, 진솔함 이런 느낌을 저는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그 윤 의원께서 이제 저희 화면으로 보니까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근데 이제 윤 의원은 그 전부터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밖에 지지자들이 있는 데서 나와서 이제 곧 나온다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제 좀 설득하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런 장면들이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그때 제가요. 심경은 어땠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요. 예. 그 7일 날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오후 네. 저녁 때쯤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밤에 한 9시 정도에 나오겠구나. 그래서 한 10시 반 정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야, 근데 10시 반이 안 돼요. 그러더니만은 거기서 있는데 한 오전 1시 반 넘어야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예. 그 다음날 8일 날 오전 조간신문에 실리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기다렸더니 또 3시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요. 어제 8일 오전 5시까지 그 안에서 이제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구치소. 사랑방 거기 있다가 차 있다가 기다렸는데 저한테 무진장 많은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밖에서 언제 나오시냐. 그러면 제가 그래 2시 안에는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번번이 해가지고 제가 새벽 5시에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유튜브들하고 막 있어 계셔가지고. 네. 야,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는 그분들의 참 심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광장에 나와 있는 탄핵 반대와 이 체제를 수호해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 저한테 생생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대통령 곧 나오십니다. 오늘은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전했는데 어제도 이제 석방 지휘서가 예. 4시면 올 줄 알았는데 4시가 안 오는 거예요. 4시 40분. 뭐 거의 5시 돼서 온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요.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제 번호를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달해서 곧 이제 석방 지휘서가 당도했습니다. 곧 나오십니다. 2, 30분 너무너무 환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분 분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 성원이 정말 상상이 가는 걸 저도 느꼈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애정뿐만이 아니라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주십사 하는 그분들의 열렬한 이 심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광장에 나가기 시작한 게 12월 초 중순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연설하면서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의 적이 진보가 아니다. 중도도 아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깨하는 3대 검 카르텔 세력. 그게 알겠습니다. 자파사법 카르텔이고 부정부패 상관이 카르텔, 예. 동북주사법 카르텔. 근데 그 면모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본 거예요. 그분들. 예.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저한테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걸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 의원들과 또 윤 대통령과의 소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 또 국민의 관계 이런 건 어떻게 설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너무 탄핵 반대를 외치면은 어떤 중도층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성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불가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를 보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저는 적나라한 현장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을 일일이 그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나 국회의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 국민들한테 알려준 그분들이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이분들이 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이 충정을 알아주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4일에 고도함수준 탄핵 이제 심판 선고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 있어도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이 왜 그런가를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의 어떤 확장을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공학적 발상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중도를 주장하는 중수청을 주장하고 수도권 위원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제가 여기 비윤계의 재작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 맨날 비윤계 핵심이요. 근데 왜 대통령을 보호하고 체제수 전쟁에 뛰어드는지 왜 윤상이 그러는지 이런 걸 보시면은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게 하면 알겠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당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